이상준입니다. 오늘은 긍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이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얘기지만요. 오늘은 그 과학적 증거를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긍정의 정의를 좀 먼저 내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제가 좀 독자적으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긍정이란 무엇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긍정적이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사람의 정서 조절력이 강한 겁니다. 이 정서 조절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자인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타심과 고동지능을 이제 담당하는 뇌인데요. 이 뇌가 감정과 욕망을 담당하는 짐승의 뇌, 이것을 이제 잘 통제해주는, 이것을 이제 통제력이라고 하거든요. 현자인뇌의 통제력. 이 현자인뇌의 통제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정서 조절력이 강한 사람이고, 그래서 긍정적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버럭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짐승에 대해서 감정이 막 분노가 솟구쳐 오를 때 이 현재내가 그것을 잘 통제해주고 억제해주는 거예요. 억지로 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 사람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에 비해서 이 긍정적인 사람은 그 나쁜 감정을 좀 자연스럽고 좀 더 편하게 억누르는 힘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왜 건강에 좋은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거꾸로 긍정적이지 못하면, 좀 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사람은 왜 건강에 좋지 않은가를 먼저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긍정적인 사람이 왜 건강에 좋은지를 입증하는, 반증하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이 퇴사를 생각하는 베스트 3가 있습니다. 제 3위는 인간관계에 불만이 많아서, 제 2위는 월급이 적어서, 1위는 뭘까요? 아침에 눈 뜰 때랍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스트레스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상태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없는 그냥 보통의 평범한 상태를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100을 스트레스 지수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스트레스가 그냥 평범한 상태죠. 100 정도를 유지하다가 50이라는 강력한 스트레스 자극을 받게 되면 스트레스 지수가 150으로 급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하는 상태인 것이죠. 자, 이 150 상태가 되면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막 생성돼서 건강을 상당히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은 일반인들이 평소에 스트레스 받지 않은 100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13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은 50 정도의 어느 정도 큰 스트레스가 와야지 150 상태가 돼가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기준이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평소에 130인 거예요. 100보다 30 더 높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50 정도의 스트레스 자극을 가해줘야지 150이 돼가지고 스트레스가 확 증가한 상태가 되는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이미 130 상태가 평소 상태이기 때문에 50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작은 30 정도가 와도 또는 20 정도가 와도 150, 16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는 단계가 너무나 자주 벌어지는 거죠. 일반인 평균이 스트레스 지수 100인데 이것보다 130, 140 정도 평상시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만성 스트레스인 상태인 것이죠. 이 부정적인 사람이 평소에 130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막 가슴도 떨려오고 막 심장도 콩콩콩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고양이가 갑자기 왱 하고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환짝 놀라죠. 근데 이게 평소에는 놀라지 않아요. 평소에 이렇게 그냥 대낮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낮에
뭐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뭐 웃고 떠드는데 고양이가 횡 지나가 봐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놀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확 지나가는 그 자극을 우리가 30 정도라 볼 때, 평소에는 우리가 100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은 100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확 지나가도 잠깐 흠칫하긴 하지만 100에서 30도면 13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150이라는 우리가 놀라는 스트레스 상태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놀랄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죠. 적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평소에 130이니까, 즉 공포영을 항상 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긴장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가 확 지나가면은 30 정도의 그런 작은 스트레스 자극에도 그냥 16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평소에 항상 긴장 상태인 130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포영을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정도 짜증이 나거나 분노를 할 때도 이 사람은 10번 짜증내고 분노를 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30에서 금방 150, 160 금방 넘어가 버리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150을 넘어가면 항상 건강을 해치는 단계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예민하다 그러죠. 짜증낼 일도 많고, 화낼 일도 많고, 남 미워할 일도 많고, 또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그만큼 많은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건강을 해치는 원리는 HPA 시스템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Hypothalamus, Pituitary, Adrenal Axis라고 HPA 축이라고 합니다. 즉 뇌하수체 시상하부에서 쭉 내려와서 부심피질, 콩팥 근처에 이제 부심피질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이어져 있는 그런 인체 대응 시스템인데요. 이와 같은 스트레스에 대한 인체 대응 시스템의 핵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HPA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즉 코티졸이나 에드레날 같은 각종 스트레스 호르몬을 다량으로 분비시켜서 심장고동을 막 뛰게 하고, 또 각종 근육에 피를 막 공급해서 공격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또 뭐 도망가거나, 소위 말하는 fight or fight 반응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죠. 이 HPA 시스템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평상시 100 상태에서는 작동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크기가 50 이상의 자극이 주어질 때, 그때는 이제 150이 돼서 소위 꼭지돈다 그러죠. 스트레스가 확 받았을 때 그 이상부터 이제 이 HPA 시스템이 작동이 되죠. 그런데 이 예민한 사람은, 즉 부정적인 사람은 평상시 100이 아니라 130 상태로 약간 긴장 상태, 예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HPA 시스템이 살짝 작동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아주 건강에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면역력 저하 문제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 뭐 혈액 속에 잘 아시죠? T인파군이라든지 백혈구라든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암이나 종양이나 이런 것들을 다 퇴치하러 다닙니다. 건강을 항상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그런 면역 작용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우선 현재 닥친 이 비상상황,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해결해야 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저하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평상시에는 어떤 집에서 가정주부가 항상 가족들 건강을 위해서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어서 아주 영양이 담뿍 담긴 그런 식사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전쟁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영양 많은 식사를 챙기기가 어렵겠죠. 일단은 비상식량 챙기고 뭐 비상상태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비상 상황이 자주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면역력 세포들이 면역력을 잘 작동시켜서 우리 몸의 건강을 잘 보존을 합니다. 둘째는 심장 박동이 아주 강해져요.
HPA 시스템이 작동된다는 것은 심장 고동이 많이 빨라지고 그래야지 우리 각종 근육에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지 근육에 힘이 생겨서 도망을 가거나 아니면 펀치를 날리거나 공격하게 된다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HPA 시스템이 이미 130 상태로 작동 중인 이런 부정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심장박동이 평소 다른 일반인보다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펌프를 평상시에는 좀 천천히 작동시켜야지 그 펌프를 오래 쓸 수 있잖아요. 내구성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수명이.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평상시 심장 공통이 빠른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심혈관 계통이 빨리 노후화되겠죠. 부정적인 사람의 세 번째 문제는 이 HPA 시스템이 평소에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약간 평소에 분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의 특징이 현저해 뇌, 즉 고등지능을 담당하는 현저해 뇌를 약간 손상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현저해 뇌의 고등지능이 약간 아주 미세하게 손상되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이것이 자꾸 축적이 되면은 결국은 현저해 뇌의 고등지능이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어서 치매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이 네 번째로 겪어야 될 문제는 자꾸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화를 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면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자,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웃음과 유머를 통해서 평상시에 자주 웃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웃게 되면은 스트레스 지수가 130에서 100으로 그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는 것이죠. 웃으면 장수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육체적 건강 측면과 성공과 행복 측면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보다 더 낫겠죠. 그런데 성공과 행복과 건강 측면에서 보통 사람보다 좀 더 낫고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오직 믿고 추구하는 바 긍정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고맙습니다.